요 다음 거만 하면은 우리 정규 문법 아니? 정규 문법 아니네. 계속 풀 수 있네. 한참 더 풀 수 있네. 생각보다 우리 수업하는 날짜가 많이 남지를 않아가지고 발표까지도 할 거 생각하면 거의 없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열심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사람 A, B가 각각 주사위 한 개씩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하고 이 시행에서 나온 두 주사위의 눈의 수가 차가 3보다 작으면 이제 시작됐어요. A가 1점, 그렇지 않으면 B가 1점. 이와 같은 시행을 15번 반복할 때 A가 얻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과 B가 얻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의 차이. 이런 문제가 제일 힘들 것 같아. 제일까지는 아니도 힘들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자, 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라, 뭐 이항분포로 풀어라 이런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읽고 이렇게 흐름을 보다가 아,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네 라는 걸 발견하고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앞에서 보면 차가, 두 주사위의 차가 3보다 작으면 A가 1점. 이렇게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그냥 퉁쳐서 얘기했어. 그럼 이 얘기는 뭐야? 그렇지. 차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가 뭐가 된다? B가 1점을 얻게 된다.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복 시행, 반복을 몇 번 할 거냐면, 야 태근아, 어떤 날 되게 잘해가지고 칭찬 10번 받고 간 다음에 다음날 하루 잘못하면 점수는 그냥 깎이는 거야. 그러면은 너도 속상하지만 나도 속상할 것 같아. 아니, 정신을 차려봐. 오늘 왜 그렇게 정신없이 학교를 왔어? 머리는 막 다 날려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이런 거 15번 반복해? 그럼 벌써 느낌에 반복하는 횟수가 좀 크지? 그러면 아, 이항분포하니까 뭐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뭐 적당한 표현은 아니고요. 결국 뭐예요? 이러한 시행을 반복하는 거지. 근데 이러한 시행을 잘 보면 A가 점수를 얻는 요 상황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B가 점수를 얻는 요 밑에 거에 대한 상황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확률 표현할 수 있고 15번 시행한다 이런 표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이거 이항분포로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기 봐봐. A가 얻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과 B가 얻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15번 해가지고 A가 몇 점 딸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주사위를 던지는데 전부 다 A만 점수를 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A가 몇 점까지도 딸 수 있는 거야? 15점까지 딸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운이 오늘 없어. A가 점수를 하나도 못 따면 몇 점까지 딸 수 있는 거야? 빵점. 그러니까 원래는 A에 대한 확률 변수, A가 점수 따는 거를 어차피 1점, 한 번 점수를 얻으면 이렇게 1점씩 얻기 때문에 이게 횟수이면서 점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A가 점수를 따는 그 점수가 우리 확률분포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빵점부터 몇 점까지?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칸이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만약에 뭐 3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3점, 15번 중에 처음에 1점, 1점, 1점 하고 쫙 망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어떨 때도 있냐면 뭐 처음에 한 3번 망하다가 그 다음에 1점 얻고 그 다음에 또 2번 망하고 1점 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3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결국 얘네들은 어떤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이 들어가는 거지. 15번 시행했을 때 3번 성공했을 그 확률이 이렇게 적히는 거야. 아, 이항분포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A가 얻는 점수, 걔를 확률 변수 A라고 그냥 아예 써버리는 거야. 뭐 X, Y 쓰셔도 되는데 A니까 A로 쓰면 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뭐라고 쓰면 되겠어? 15번 시행하는데 A가 점수 딸 확률이 여기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잘 보면 A는 점수를 언제 딴다 그랬어? 차가
3보다 작을 때였지. 자, 그러면 우리 주사위 2개를 던지고 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그치, 6가지. 6가지. 그래서 36가지. 이렇게 나오고, 차가 3보다 작은 거를 우리가 좀 카운트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차가 3보다 작다는 건 차가 0일 수도 있고, 차가 1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가 2일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차가 0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야? 1, 1, 2, 2 해가지고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자, 차가 1 나온다는 건 어떤 거야? 1, 2,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4, 5, 그 다음에 5, 6, 그 다음에 그렇지, 곱하기 2. 왜 2 하는 거야? 뒤집혀도 차가 1이니까, 그지? 왜냐면 얘는 앞에가 누가 이기냐, 뒤가 앞이 1이 나오냐, 뒤가 1이 나오냐 다른 얘기잖아. A가 받는 거, B가 받는 거. 그래서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죠? 10가지가 이렇게. 그럼 차가 2가 되는 거 1, 4, 2, 4, 3, 5, 4, 6. 또 있나?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돼야 돼? 곱하기 2. 그래서 총 몇 가지야? 8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가 3보다 작은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몇 가지예요? 24가지?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가 점수 딸 확률이 되는 거지. 그러면 36분의 24는 얼마예요? 3분.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B도 표현을 해요. 그럼 B는 따라. 얘도 마찬가지죠. B가 점수를 딸 수도 있어요. 얘도 만약에 이날 똑같죠. 상황이 운이 안 좋으면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거 안 굴려질 거고, 어떨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굴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긴 확률 분포표를 그리게 돼요. 그래서 얘도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행횟수 15번에 얘가 점수 딸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아니면이라는 표현 사실 이미 썼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 요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 이항분포 어떤 걸 따르는지 요것만 구할 수 있으면 이 문제 이제 어렵지 않아진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요거 기대값 차이를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기대값 정말 구하시면 되죠. 기대값은 어떻게 구한다? 이항분포 알려줬을 때 NP 이렇게 곱한다. 기대값 평균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A 거 기대값 15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B 거 기대값 15 곱하기 3분의 1. 그럼 얘는 얼마야? 10. 얘는 얼마야? 5. 이렇게. 차를 구하라 했으니까 10에서 그냥 5 빼면 되겠네, 그지? 답은 얼마가 돼요? 5가 되는. 아하, 얘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다음에 6번. 이 확률과 통계에서 자꾸 뭐 굴려가지고 그림 그리게 하는 문제 나오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좌표평면에 원점에 P가 있어요. 원점 시작.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한다. 15번 반복한다고 또 했네. 그래놓고는 그 이동된 점 P가 3x 플러스 4y는 0이라고 하는 얘는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써있는 거? 이거 뭐예요? 2원 1차 방정식? 이거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이야, 직선의 방정식. y는이라고 안 써있어도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지, 그치? x에 대한 1차. y는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그래서 그 사이에 거리를 확률변수라고 하자. 와우. 그래서 점이 어떻게 가면 그때 거리가 어떻게 되나 봐. 그래서 그때의 거리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 그것의 평균. 자, 큰일 났다. 뭔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도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지? 자,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면
x축으로 삼가라 그랬고 3 이상이면 y로 1만큼 움직이라 했어요. 큰일 났네. 와.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P점의 시작이 0,0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15번 시행했을 때 얘가 어디로 갈 거라는 도착지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당연히 15번을 뭔가 할 때 주사위의 눈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 때마다 P가 도착 지점이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그때마다의 어떤 점과 지점 사이의 거리가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일반화 시켜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럼 한번 봅시다. 2 하면 그리고 구분되는 거 3 이상이면 이렇게 구분이 두 개가 돼 있죠. 자, 2 하면 그런데 그게 몇 번 나올 거야. 우리가 지금 시행을 몇 번 하고 있냐면 15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얘가 예를 들어서 n번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같이 갈게. 3 이상은 몇 번 나왔다는 뜻일까? 어떻게 될까? 15 마이너스 n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n번 일어나게 되면 x축의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지금 움직여? 그치, 3번. 그러니까 한 번 하면 3에 가 있고 2번 하면 6에 가 있고 이렇게 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좌표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나? x는 어디로 가는 거야? 한 번 갈 때마다 3칸씩 n번 나왔어. 3n으로 가 있겠지. 얘는 y로 움직이는 방향이잖아, 그치? 근데 횟수가 15-n번이야. 근데 얘는 이때마다 얼만큼씩 가? 한 칸씩만 가. 그러니까 y는 어디로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맞아, 이렇게.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야 이것만 표현하면 좋겠어. 우리 P점이 15번 했을 때 여기에 도착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어디에 도착하겠어요? 3n, 15-n 요 자리에 도착을 하겠다라는 거죠. 됩니까? 저기에 도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기에 도착을 할 건데, 자 이제 보자. 여기에 도착을 할 건데, 저렇게 도착을 하게 되면 걔가 얘하고 이루는 거리가 확률변수 x예요. 아직 확률변수 x 나오지도 않았어. 이제 나와. 그치? 얘가 누구랑 거리야? 3x 플러스 4y는 0이라고 하는 애하고의 거리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 해야 돼? 이거 거리 구하는 식이 여기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식을 찾아. 식을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루트. 이거 바꿀 필요 없죠? 3, 4, 9. 자, 다시. 위에 누구 들어가요? 절대값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들어가. 9n. 그 다음에 플러스 60. 요렇게. 그러고 나서 봐주시면 얘가 5n 뭐예요? 플러스 60이고 얘는 얼마야? 요렇게 나오죠. 선생님이 여기서 너게 넘어갈 때 은근슬쩍 절대값 띄워버렸어요. 띄워도 돼요? 네, 띄워도 돼요. 왜요? 네, n이 뭐였냐면 저 횟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0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얘는 60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띄워도 되고, 아 그러면 이제 뭐가 된 거야? n 플러스 요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확률변수 x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의 뭘 구하는 거야 이제? 제의 뭘 구하는 거예요? x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x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 건 얘의 평균인데 지금 얘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여기에 물음표 찍혀 있는 거죠. 왜요? 이상한데? x 평균을 구하라 했으니까 내가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 표현이 n 플러스 10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굉장히 요상하다고 느끼는 거죠. 저게 n이 뭘까? 근데 사실은 얘들아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만 바꾸면 되게 당연한 얘기가 돼. 어떻게 바꾸냐면 이게 우리가 많이 보던 문자로 바꿀 건데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 이하의 눈이 몇 번 나오는지에 대한
그것도 확률 변수지. 그지? 우리가 지금 몇 번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야? 15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y에 대해서 선생님이 확률분포표를 그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빵번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5번 들어가 있는 요런 표가 그려지는 거지. 그리고 그때 여기서의 주인공 확률은 주사위의 눈이 2 이하가 나와야 되는 요 상황이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 사실 이 횟수, 아까 n번이라고 써있었던 그 n자도요 확률 변수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심지어 독립시행일 때의 확률 변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y는 따르는 거야. 누구를 따를까?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총 몇 번 시행하는? 15번 시행하는. 그런데 이게 주인공 y가 얘가 되려면 이 이하의 눈이 나와야 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 이하의 눈이면 뭐예요? 1, 2. 그러면 6개 중에서 몇 개야? 2개. 그럼 확률이 3분의 2. 요거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한 건 얘를 구하라고 한 게 맞아. 근데 얘는 사실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거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이게 뭐야? 얘를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어떻게 한다? 여기에다가 12를 더해주겠다. 이 y는 어디서 구한다? 여기서 구한다. 그래서 이 y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np.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되게 당연하게 n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이 횟수 자체도 확률 변수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 장 가니까 이제 막 그림이 여러 개가 있네요. 그 다음 장에는 그 옆에 있지? 요거 6개 다 풀고 그 다음에 정리는 거야. 자, 이제 단원이 이 순서가 조금 섞여 있어서 그러는데 이제 뭘로 갈 거냐면 연속 확률 변수 나올 거예요. 연속 확률 변수. 앞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었지만 그리고 복습도 계속 많이 했지만 뭐였냐면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확률 분포표로 그려서 해결할 수가 없었어. 그지?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그렸어.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의 함수의 이름이 뭐였어? 여기 써있죠. 확률 밀도 함수. 그지? 얘도 그래서 그 밀도 함수에서의 뭔가를 찾는 거야. 다시 한번 기억을 더 살려보면 확률 밀도 함수 그렸을 때는 우리가 확률을 뭘로 찾을 수 있었다? 넓이로 찾을 수 있었다. 그거 기억해주고 그래서 전체 넓이는 다 얼마여야 돼? 네, 1이어야 된다. 그거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게 될 거다. 자, 1번이 이렇게 생겼어요. 와우,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 0부터 8까지 0 이상 8 이하 거기서만 그래프가 딱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x는 4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저런 표현이 되어 있어. 요 구간에서는 3배 한 게 요 구간에서는 4배 한 거랑 똑같아. 그래서 가로 길이는 2짜리 이렇게 어떤 간격에서 이 넓이에 대한 사실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fx의 식을 나한테 줬어요? 안 줬어요? 네, 안 줬어요. 선생님이 여기다 축처럼 그렸지만 이거 사실 축이 아니고요. 4일대예요, 4일대. 알았지? 왜 여기가 기준선을 그린 거야? 여기 양쪽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살려서. 그리고 여기 지금 눈금이 2가 있을 거고 어디서부터 그려야 되냐면 0부터 그리니까 요렇게 시작을 했죠. 0, 2, 4. 그 다음에 이쪽에 누가 있겠어? 6도 있고 8도 있고. 나는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그릴 거지. 이 그래프가 직선인지 곡선인지 뭐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너네 알아 몰라? 네, 몰라요. 그럼 모를 땐 어떻게 해요? 네, 모르니까 그걸 찾을 때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더 알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그냥 적당히 대칭이 되게 그림을 좀 그려보자. 곡선으로 그려도 되고 직선으로도 그려도 되니 그냥 적당히 좀 그림을 그려주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어. 이거 잘못하면 되게
대칭이 아니게 보여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한번 해봐.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알려준 게 이런 거죠. 와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여기다 3배한 게 여기다 4배한 거랑 똑같아요. 자 2에서 4까지의 넓이니까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 체크. 4에서 6이 8, 미안 6에서 8이니까 여기 하트. 요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적당하게 그냥 바로 생각하세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수를 아무거나 갖다 넣어버리는 거야. 얘는 3 곱해서 이거고 얘는 4 곱해서 이거지.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 얘가 3이고 얘가 4면 미안 반대로 썼죠? 제가 3이고 제가 4면 여기가 4고 만약에 여기가 3이면 이 식이 맞아버리는 거지.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2에서 4까지 여기 넓이를 4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3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너네가 진짜 물음표가 막 핀이 많이 찍혀야 돼 여기서. 왜? 선생님 넓이 합치면 1이라면서 네 맘대로 좀 이렇게 늘려놓으면 어떡해요? 자 선생님 뭐 한 거야? 비율적으로만 그냥 설명했다고 한번 해봐. 자 그럼 봐. 여기 넓이가 4라면 여기의 넓이가 얼만큼의 값어치를 갖는 거야? 4만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만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얘 전체 넓이가 지금 얼마처럼 보여? 14.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4분의 3만큼의 값어치. 얘는 14분의 4만큼의 값어치. 14분의 4만큼의 값어치. 14분의 3만큼의 값어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2부터 6까지의 요만큼. 뭐야 여기네. 그럼 얘는 얼만큼이 되는 거야? 네, 14분의 8만큼의 값어치를 갖는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7분의 4. 그래서 확률을 구할 때는 1을 너무 안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그만큼의 비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성을 이용해서 구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면적을 다 더했을 때는 1이라는 사실을 마찬가지로 이용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두 번째 그림이 있나 여기? 야. 이번에는 헌유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2까지. 이거 항상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서 그래프가 끝나기 때문에 그만큼의 넓이를 다 더하면 1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프의 그림이 이렇게 됐대. 이때 나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네모칸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이때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잘하면 돼요. 자 일단 뭐 해야 돼? A값 찾아와야 돼. 어떻게 찾지? 너희가 아는 정보. 너희가 아는 정보. 뭘 알아요? 네, 다 더하면 1이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중간에 A가 있기 때문에 숫자로만 예쁘게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여기 한 칸만 지금 예쁘게 나오죠?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높이가 4분의 3. 요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거 뭐가 나오겠지, 그지? 네. 아유, 귀찮아.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가로 A- 3분의 1. 거기에 높이. 네, 요렇게. 아유, 사막혀. 2분의 1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a에다가 높이 4분의 1. 이렇게. 에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 더해서 얼마 나왔나? 그래서 A 값 구해주시고 저 구간에 나중에 요거 구하는 거야. 여기 A 값 나오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값이 나오겠죠. A 얼마 나올까요? 혹시 집에서 하신 분? 네, A 1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A가 1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넓이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가 나오고 끝나냐면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끝납니다. 그 계산은 선생님이 안 할게. 이거는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10. 밀도함수는 이렇게. 아하, 여기를 알려줬어. 여기가 5분의 2랍니다. 글군. 그랬을 때 A, B 합을 구해라. 자, 열심히 또 구하면 돼요. 얘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일단 삼각형 큰 거. 누워있는 거. 그치?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B. 그게 얼마니? 그렇지. 야, 이거 B 나온다. B 얼마예요? 네, 5분의. 그러니 여기가 5분의 1. 아하,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가 5분의 1이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5분의 1을 한 게 5분의 1이란 얘기네. A 얼마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 끝났어. A 나왔고 B 나왔고.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 그치? 어머나. 얘는 어떻게 할까?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 이상 2 이하이고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이렇게 주고 여러분 이렇게 줬어요. 요 구간에서의 확률 값이 가장 커야 되는데 왜 또 뒤에 가서 내 책상 부시고 있어. 저 구간에서의 값이 제일 커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얘는 굳이 그 2분의 요만큼의 길이를 갖고 오는데 이만큼 잘라가지고 요것보다는 누가 훨씬 큰 거야? 요쪽 어딘집이 제일 크지 않겠어? 그치? 그거 생각했으면 이제 끝났어요. 자, 그러면 내가 체크해야 되는 거 지금 선생님이 봐야 되는 게 이 가로 길이가 얼만큼 사이즈예요? 오, 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가로 길이 사이즈 얼마? 2분의 2. 그러면 2분의 1을 여기다가 잘 적당히 갖다 놔야겠지, 그치? 그러면 얘들 어떻게 갖다 놔야 돼?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무슨 얘기 하시냐면 얘가 A고 얘가 A 플러스 지금 2분의 1인 거잖아, 그치? 얘가 한가운데 뿅 들어오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A하고 A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한 애를 이렇게 평균 낸 게 딱 어디가 오게? 1이 오게끔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2A 플러스 2분의 1은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야? 아까 현민이는 바로 풀어버렸어. 선생님,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1이어야 되니 반반 나누면 4분의 1씩 2분의 1을 2로 나눈 거 4분의 1씩 가져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는 4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평균 되는 걸로 구할 수도 있고 바로 눈에 띄었어요.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얘는 내려도 그래프가 거의 안 들어오네요.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 미리 보고 오는 분 여기까지 애들이 잘 지금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말이 되게 긴데요. 앞에는 저 상황을 설명하느라 이것저것 말이 많습니다. 두 연속확률 변수 x, y가 갖는 값의 범위는 0에서 6, 0에서 6. 그래서 여기도 보면 0에서 6. 근데 보면 얘는 f만 지금 줬어. f가 누구 거냐면 x의 확률 밀도함수를 그린 거야. 그러니까 x는 fx, y는 gx. 그래서 뭔가 그릴 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범위에서 모든 x에 대해서 f랑 g랑, 그러니까 g는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근데 걔가 합치면 늘 어떤 k가 나옵니다. 저기 k가 그냥 숫자 하나야, 얘들아. 상수. 이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여기 3이 들어갈 때 4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러고 나서 만약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3일 때 예를 들어서 gx가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값을 가질 수 있지. 얘가 4분의 뭐라고 할까? 7. 이때 높이가 여기 어디인지 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다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3일 때 4분의 1, 3일 때 4분의 7이지. 그럼 걔네들을 합치면 지금 얼마야? 2지. 그러면 다시 말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얘는 이렇게 하면 여기가 2도 있고 1도 있을 거잖아. 그럼 이거 2일 때 높이가 얼마큼 되냐면 4분의 1에 3분의 2만큼의 높이거든? 그치? 그러면 얘가 6분의 1이야 여기가. 그러면 얘는 2일 때 여기가 6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 얘들아? 6분의 11이 되는 거야. 6분의 11. 6분의 11. 약간 더 올라가겠죠? 6분의 1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자리든지 간에 f의 함수값, g의 함수값 더하면 1이면 1, 2면 2, 그리고 k가 이렇게 선생님처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상수라고 얘기한 적은 사실 없어. 그러니까 자연수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5 뭐 이럴 수도 있고 어떤 값을 늘 갖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거를 몇 개를 갖다 놓고 식으로 이거 gx를 찾아야 하나? 사실 식으로 gx를 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지수가 남아있긴 하겠지만 찾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해줘야 되냐면요, 이 생각이에요. 이렇게 높은 함수값을 f가 가져가면 g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함수값이 좀 낮아야 돼. 그래야 합쳐서 얼마를 만드는 거죠. f 함수값이 이렇게 낮아. 그러면 g는 함수값이 어때야 될까? 그때 높아야 돼. 그래야 합쳐서 아까 그 값을 만드는 거야. 얘가 함수값이 0이지. 그러면 그때 g는 얼마를 가져야 될 것 같아, 얘들아? k를 가져야 돼. 맞아. 심지어 여기 정확히 k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gx가 뭐가 됐든지 간에 합치면 k가 나와야 되잖아. 실제로 gx의 그래프를 그리면요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 안에 있어요. gx의 그래프가. 진짜? 어떻게 있어? 오, 여기는 머리를 굴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완전 뒤집어서 봐야 돼. 네. 그거 있잖아. 곽윤희의 이렇게 완전 엎드린 자세 있었지. 그 핑크 머리 때문에 왜 했지 그 아저씨? 그거? 갑자기 선생님 기억이 안 나네. 뒷사람 체크한다고 본 그 자세 있지. 그 지나가는 걸 본다고 생각하면 보여. 무슨 말이야? gx의 그래프가 뒤집어진 게 여기에 그려져 있어. 느낌 와요? 그러니까 g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그려지고 끝났다는 얘기야. 이게 gx의 그래프. 이게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래야 쟤랑 얘랑을 더했을 때 늘 같은 k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gx의 이 그래프 흐름도 중요하지만 결국 나는 뭐 해야 되냐면 gx의 그래프를 갖고 있을 때 요 범위에서 요 범위까지의 뭘 찾아야 돼? 넓이를 찾아야 되는 거야. 아, 그거야 얘들아. 넓이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면적 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나는 gx의 면적 얘기를 이 윗땅에서 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요? 위쪽에 있는 땅에 있는 넓이.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뭐부터 해야 되냐면 K부터 구하긴 구해야 돼요. 그럼 K는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되게 당연해요. 여기 F가 이렇게 그려진 거죠, 그쵸? 이 F 전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여야 돼요? 네, 1이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빗금친 게 누구의 땅이냐면 GX의 땅이죠. GX도 결국에 다 더하면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돼요. 야, 끝났다. 무슨 얘기야? 6 곱하기 K를 한 게 얼마여야 돼? 네, 2여야 돼요. K가 얼마가 나와요? 3분의 1이 나와요.
여기 3분의 1선이었어. 이게 3분의 1이니 이제 여기 K에다가 3분의 1을 넣었어요. 여기 3분의 1 넣고 여기다 3분의 1 넣으면 실제로는 어떤 걸 구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2 이상 그 다음 얼마? 5 이하 여기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하면 돼? 2 이상 5 이하의 어디를 구해? 여기의 요 위쪽 딱 더 많이 칠한 여기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요 넓이를 구할 때도 뭐 나름 머리를 써서 2 이상 5 이하일 때 요 한 칸의 넓이가 얼마게요? 네모판 얼마야? 3 곱하기 3분의 1이야. 1이야 1. 그러니까 1에서 이 밑에 땅 넓이를 빠셔도 상관없는 거죠. 이게 더 쉽다 싶으면. 이게 더 쉽다 싶으면. 왜냐면 이게 쉬울 수도 있어. 이게 길이가 2거든. 여기 높이가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여기는 1이야, 가로 길이가. 그 다음에 이거 구해야 되는데 이거 아까 사실 내가 구해버렸다잉. 그지? 6분의 1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사다리꼴의 넓이 6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가로 높이가 1 이렇게. 얼마예요 이거? 이게 12분의 2, 3, 5,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또 있는 거네. 24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를 빼는 거다? 1에서 24분의 5랑 24분의 12 그렇지 이렇게 빼주는 거지. 24분의 17을 빼는 거죠. 얼마가 나요? 24분의 그냥 7이죠. 그래서 답은 31. 이것도 가능하죠. 요 위쪽에 요걸로 넓이를 구하셔도 되고 그 와중에 또 이 네모에서 아래 거를 빼버려서 위에 부분의 넓이를 찾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 문제는 저기 F가 그려져 있지만 늘 합쳐서 K라고 하는 일정한 값을 만들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GX의 그래프가 사실상 뒤집어져서 그려있는 것 같다. 얘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기만 하면 된다. 넓이 얘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수능 29번에 있는 문제였어요. 내가 날 부은 거야. 뭘 감탄을 한 거야. 감탄사. 감탄사야. 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 다음 문제도 또 수능 29번 문제예요. 손 대보세요. 안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요거 앞에 문제 5번 정리 다시 하시고 6번 한번 풀어보세요.